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디지털 스토리 스튜디오의 김유석입니다. 자, 한 나라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방법. 과연 정답이 있을까요? 오늘은요, 한국 역사의 뿌리가 되는 두 권의 책을 보면서 똑같은 시대를 두고도 얼마나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핵심 질문입니다. 딱딱하고 검증된 사실에만 집중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 민족의 마음을 담고 있는 이야기와 믿음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두 가지 다른 대답이 오늘 우리가 만날 두 역사서, 김부식의 공식 역사와 이련 스님의 비공식 역사를 갈라놓는 결정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두 명의 이야기꾼을 한번 만나볼까요? 한 명은 나라의 녹을 먹는 고위 관료 김부식, 또 다른 한 명은 전국을 떠돌던 불교 승려 이련 스님입니다. 이 두 사람이 세상을 보는 방식이 정말 달랐거든요. 그래서 같은 역사를 보고도 완전히 다른 두 개의 거울을 만들어낸 셈이죠. 오늘 저희가 계속해서 사용할 아주 중요한 비유가 있는데요. 바로 역사의 뼈대와 살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그 뼈대부터 한번 살펴보죠. 바로 김부식이 쓴 공식 역사 삼국사기입니다. 자, 이 뼈대가 바로 12세기에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인데요. 이건 국가가 주도해서 만든 말 그대로 공식 역사 기록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마치 잘 정리된 파일 캐비넷 같죠? 왕조가 어떻게 바뀌었고 어떤 전쟁에서 이겼고 외교는 어떻게 했는지 이런 딱딱한 사실들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김부식의 원칙은 정말 확고했어요. 유교적 합리주의의 바탕을 뒀기 때문에 이 문구처럼 괴력난신, 그러니까 귀신 이야기라던가 초자연적인 현상처럼 기이하고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은 역사에 들어올 자리가 없다고 본 거죠. 철저하게 배제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합리적인 접근 방식이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바로 한국 역사의 시작점이 정해져 버립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삼국사기에 따르면 한국의 역사는 기원전 57년 신라 건국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 이전에 있었던 수많은 건국 신하들은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냥 다 빠져버린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뼈대에 따뜻한 생명을 불어넣을 살을 만나볼 차례겠죠? 이련 스님의 삼국유사가 들려주는 바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삼국사기가 나오고 한 세기쯤 지났을 때 이련 스님이 정말 완전히 다른 결의 역사책을 내놓습니다. 저 차가운 파일 캐비넷과는 완전 다르죠? 이건 마치 할머니가 들려주시는 옛날 이야기가 가득 담긴 나무 책장 같아요. 공식 기록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떠도는 신화, 불교 설화, 민간 신앙 같은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련 스님의 생각은 김부식과 정말 180도 달랐습니다. 그의 원칙은 바로 이 문구에 딱 드러나죠. 기이한 일 또한 역사다. 그러니까 공식 문서에 적힌 것만이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 그 민족의 영혼이 담긴 문화적인 보물들, 바로 그런 것들이야말로 진짜 역사라고 믿었던 겁니다. 불교적인 세계관을 가졌던 이련 스님에게 신화나 기적 같은 건 역사의 영혼 그 자체였던 거죠.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이 타임라인을 보세요. 한국 역사의 시작점이 저 멀리 기원전 2333년 고조선 시대로 쭉 거슬러 올라갑니다. 삼국사기랑은 비교도 안 되죠.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인들이 단군을 우리 민족의 시조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전부 이련 스님 덕분이에요. 만약 삼국유사가 없었다면 우리는 단군 신화, 즉 곰이 사람이 되어 나라를 세웠다는 그 놀라운 이야기를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이련 스님이 이걸 역사 안으로 끌어들였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단군이 민족의 정체성의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남아있는 거죠. 아니 근데 왜 이렇게까지 달랐을까요? 이 두 사람이 왜 이렇게 다른 시각을 갖게 됐는지 그들이 살았던 시대와 책을 쓴 동기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정리가 되실 겁니다. 왼쪽 삼국사기는 국가가 만든 공식 역사, 관점은 유교적 합리주의, 내용은 정치와 전쟁. 오른쪽 삼국유사는 개인이 쓴 비공식 역사, 불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신화와 설화를 담았죠. 하나는 위에서 아래를 보는 톱다운 방식, 다른 하나는 아래에서 위를 보는 보텀업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지도를 보면 그 의도가 더 명확해집니다. 삼국사기가 쓰일 당시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였어요. 그래서 신라의 정통성을 딱 세우고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이다 라는 걸 정당화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삼국유사는 달랐습니다.
몽골이 쳐들어와서 온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단군의 자손이다. 우리 모두 하나다. 라는 민족 전체의 자부심을 일깨워서 위기를 극복하려 했던 겁니다. 자, 그럼 결국 둘 중 뭐가 진짜 역사일까요? 정답은 둘 다 필요하다입니다. 이 뼈대와 살이 어떻게 만나 하나의 몸을 만드는지 한번 보시죠. 먼저 삼국사기가 제공하는 이 단단한 뼈대가 있어야 합니다. 언제, 어떤 왕이 무슨 일을 했는지 이런 흔들리지 않는 사실의 틀이 바로 뼈대인 거죠. 하지만 뼈대만 앙상하게 있으면 그게 살아있는 건 아니잖아요. 바로 여기에 삼국유사가 제공하는 풍성한 살이 필요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뭘 믿고 어떤 노래를 불렀고 무엇을 꿈꿨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바로 역사의 피와 살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성적인 공식 역사, 즉 뼈대와 감성적인 민중의 역사, 즉 살이 만날 때 비로소 하나의 완전하고 입체적인 역사가 태어나는 거죠. 딱딱한 사실과 풍부한 이야기는 서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를 보완해서 살아 숨쉬는 역사의 몸을 완성하는 정말 필수적인 두 부분인 셈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나라 역사를 떠올려 보세요. 머릿속에 더 선명하게 남아있는 건 뭔가요? 교과서에서 외웠던 연도와 왕의 이름인가요? 아니면 어릴 적 할머니에게 들었던 전설과 영웅들의 이야기인가요?